사장님,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구들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차 바꾸고 집 넓힌다는데 왜 사장님 통장만 겨울 같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뉴스에서는 주식이 사상 최고치라고 축제 분위기인데 정작 마트 가서 장 보면 지갑이 더 가벼워진 기분 드시죠? 혹시 이제 떨어질 때 됐지 하면서 나라 망하는 쪽에 돈 거셨다가 계좌가 파란불 켜진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왜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늑대처럼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노후 지킴이 경제 지식 한방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왜 숫자는 올랐는데 우리는 더 가난해졌는지, 잘 나가던 홍콩이 왜 하루아침에 망했는지, 그리고 진짜 위험 신호를 읽는 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절대 속지 않는 경제, 안목과 구체적인 자산 보호 전략을 모두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잠깐, 본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장님, 2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3,000원이면 배부르게 먹고도 거스름돈 받던 시절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 들고 나가도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기가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증거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사장님이 금고에 쌀을 100가마니 넣어뒀다고 칩시다. 몇 년 후 금고를 열어보니 쌀은 여전히 100가마니인데 쌀알 크기가 반쪽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수는 똑같은데 배는 안 부르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통장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 돈의 힘은 비실비실해졌어요.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전 세계가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댔습니다. 미국은 돈을 2배로 늘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당연히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주가가 너무 올랐다, 이제 떨어질 때 됐다고 생각해서 곧버스 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곧버스가 뭐냐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2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시장이 조금씩 오르락내리락만 해도 돈이 조용히 증발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주가가 10% 오르고 화요일에 10%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주가는 제자리죠? 하지만 곧버스는 첫날 20% 떨어지고 둘째 날 20% 오릅니다. 계산해보면 곧버스는 손해예요. 100원으로 시작해서 첫날 80원이 되고 둘째 날 96원이 됩니다. 시장은 제자리인데 곧버스는 4% 손실이에요. 이게 바로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실제로 지난 1년간 개인 투자자들이 산 곧버스 금액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품의 특성상 장기 보유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계좌가 반토막 나는 큰 손실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 댓글 보면 젊은 친구들이 독하게 말해놨더군요. 곧버스 탄 사람들 덕분에 주식이 더 오르네. 고맙다 호구들아. 듣기만 해도 혈압이 오르시죠? 하지만 화내기 전에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왜 우리는 자꾸 역배팅의 유혹에 빠질까요? 바로 본전 생각과 영웅 심리 때문입니다. 남들 다 벌 때 못 벌어서 배가 아픈데 지금 따라 사자니 너무 비싸 보이고, 그래, 나 혼자 역발상해서 대박 터뜨려보자 하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 주식시장은 영화가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포와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돌멩이 하나 들고 떨어져라 기우제 지내고 있는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정부 정책이 상승을 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금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확대. 이 모든 게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에 베팅한다? 그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사장님, 냉장고에 음식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물가 상승 때문에 가치가 조용히 썩어갑니다. 예전에는 은행 이자가 5%, 10%씩 나왔어요. 그때는 예금만 해도 돈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자가 고작 2%, 3%인데 물가는 5% 이상 오르고 있어요. 결국 가만히 있어도 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홍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홍콩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번쩍번쩍한 야경, 쇼핑 천국, 아시아 최고 부자 도시, 주차장 한 칸이 10억 원 넘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홍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거의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홍콩이 그렇게 잘 살았던 비결은 자유였습니다. 중국 본토 부자들이 공산당이 언제 내 재산 뺏을지 모르니까 홍콩에 숨겨두자면서 돈을 갖다 놨거든요. 홍콩은 자유가 보장되고 법이 공정했으니까요. 홍콩 정부의 돈 버는 방식도 독특했어요. 다른 나라처럼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을 비싸게 팔아서 정부를 운영했죠. 그 비싼 땅을 중국 부자들이 안전금고처럼 사용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국양제 때문이었어요. 비록 중국 땅이지만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됐거든요. 언론의 자유도 있고 사법부도 독립적이고 사유재산도 확실하게 보호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홍콩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정부 욕하면 감옥, 민주주의 외치면 감옥, 시위하면 감옥 이런 법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자 홍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짐을 쌌습니다. 고학력 전문직 14만 명이 영국, 캐나다,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의사, 변호사, 금융맨, 엔지니어. 홍콩 경제를 떠받치던 핵심 인재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홍콩도 안전하지 않구나 하고 재산을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으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최고점 대비 3분의 1로 떨어진 곳도 있어요. 17억 원 하던 주차장이 이제 5억 원, 6억 원이 됐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콩 정부는 땅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땅이 안 팔려요. 한때 28조 원까지 벌어들이던 토지 판매 수입이 3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홍콩 정부는 지금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금은 별로 안 걷고 땅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땅마저 안 팔리니까 정부 운영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홍콩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대폭 올리고 있어요. 자유와 낮은 세율이 홍콩의 최대 경쟁력이었는데 이제 자유도 없고 세금도 높아지니까 아무도 홍콩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경제는 결국 자유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돈은 정말 겁이 많고 똑똑한 친구예요. 위험한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바로 도망갑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 내 재산을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곳에는 절대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홍콩의 몰락이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도시라도 자유를 잃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다는 것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뉴스 앵커들 어려운 말 다 필요 없어요. 사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경고등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고등,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우리나라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예요. 나라도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거든요. 사장님도 신용점수 나쁘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죠. 나라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위험해 보이면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이자를 더 달라고 합니다. 국채 금리가 갑자기 3.5%를 넘어서 치솟으면 뭔가 냄새 나는구나 하고 의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 경고등,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도망가자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는 것처럼 말이죠. 환율이 갑자기 1,400원을 넘어서 1,500원, 1,600원으로 치솟으면 빨간불입니다. 세 번째 경고등, 외환 보유고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쌓아둔 달러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고 달러를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경고등, 부동산 PF 연체율입니다. PF가 뭐냐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을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말합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의 PF 연체율이 10%를 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등, 외국인 주식 거래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수조 원씩 팔아치우기 시작한다면 뭔가 심상치 않은 정보를 알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해 보세요. 뉴스에서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겁주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현금 특히 달러를 챙겨두세요. 전 재산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다 넣지 말고 2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달러가 좋아요. 경제 어려워지면 원화는 똥값 되지만 달러는 금값 됩니다. 둘째, 빚을 다이어트 하세요. 금리가 오르는 시대에는 빚이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대출이 있으시다면 고정금리로 전환을 검토해 보시거나 가능하면 일부라도 상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복리의 마법을 믿으세요. 1억 원을 처음 모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1억이 10억이 되는 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시간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세요. 넷째, 하락장을 세일 기간으로 보세요. 남들이 공포에 떨어서 막 팔아댈 때, 그때가 바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다섯째, 검증된 우량 기업에 집중하세요. 코인이나 테마주 같은 도박성 투자는 피하고, 오랫동안 검증받은 기업들에 투자하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표 기업들 말이에요. 여섯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세요. 배 아프다. 남들은 다 버는데 나만 못 벌었다는 감정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일곱째, 절대 시장과 싸우지 마세요. 지금처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밀고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고 공매도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하락에 베팅한다. 그건 정말 자살 행위예요.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그 파도를 타야 합니다. 사장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벌 때 배가 아파서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이번엔 떨어질 거야 라고 역배팅에 인생을 거는 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묵묵히 데이터를 보면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내는 늑대가 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사장님은 이미 양에서 늑대로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전쟁이 아니라 관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사장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사장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 경제 지식 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